오늘은 대선 투표일 날입니다.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 하는데 여태까지 수많은 투표를 지켜봐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왜 세계 민주주의가 지금 갈수록 퇴행하고 있냐?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도의 민주주의보다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가 더 후퇴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줄어들고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파시즘 국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정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결국은요,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진화와 같이 해야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두 가지가 다 잘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모순적이고 또 퇴행적이고 자본주의에 나타난 여러 결함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주의도 같이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의 이 두 가지 이념이 일치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외에 진보고 보수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가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역이나 또 문화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가 실제 있느냐?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가 있어요? 그 외에 소수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의 진보적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진보적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가짜 집단이에요. 그냥 그렇게 장사해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과연 보수적 가치가 있어요?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데 보수 정권이 안보를 과연 튼튼히 했어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보수, 진보, 좌우파를 팔아먹으면서 장사하는 두 집안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장사해먹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가상의 이데올로기지 이게 진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치 엄청난 격차가 있는 듯 정치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자원이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념이 존재하는 필요는 국민 다수 90%의 서민의 삶을 더 낫게 하지 못한다면 필요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념은요, 서민의 삶을 낫게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정당만 있다면 이것들이요, 기득권화 되어가지고 독점의 이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본주의의 가장 강점이 자유 경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소련이나 중공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굉장히 붕괴되어 간 측면이 뭐라고 봅니까? 쿠바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제야의 공급을 계획에 의해서 독점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결국은 경제적 붕괴를 통해서 이념이 흔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 경쟁이라는 것은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정치에서도 양 정당이 그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이요, 따지고 보면 둘이가 뭐가 다른가라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사해지면서 마치 크게 다른 것처럼 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수 대중들이 이런 정치꾼과 그 앞잡이들, 이 앞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언론, 유튜버, 또 무슨 각종 좌우단체 이런 것들이 앞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양 이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양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데 실상은 별 차이가 없다. 자, 우리 앵그리 블루는 5+3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게 뭐냐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하나는 원가주택, 사교육 폐지와 공교육 내 흡수, 다른 하나는 보육의 공공화, 또 다른 하나는 노인 요양의 공공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5에 해당되고요. 3에 해당되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것이 가진 폐해를 차단해서 자영업자나 택시기사 이런 분들이 삶이 보장되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외노자를 갖다가 금지해야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국가, 국민들이, 서민들이 살아남는다. 다른 하나는 핵무장 말고는 답이 없다. 미국도 이제 믿기 어려운 상태에 갔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5+3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 현재 양 정당들을 볼 때 현재 이 안보에 있어서 진보 보수가 가진 실체가 뭐냐?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수가요, 핵무장 한다고 공약을 그래야죠. 그래서 핵무장 한다고 해야 미국도 긴장할 거고, 그래야 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도 핵무장을 말 못하는 게 오늘날 한국의 비루한 보수 수준이다. 그럴 바에야 뭐 안보를 갖다가 무한과 협의해서 잘 관리한다고 어설프게 이야기하고 북한과 무슨 평화를 갖다가 잘 관리한다. 또 다극체제를 통해서 주변국과 잘 지낸다는 민주당의 그런 내용도 이거는 뭐 또라이지만 핵무장 하겠다라고 말을 못하는 보수조차도 대선 때도 말을 못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한국 국민들은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후보가 없어서 찍을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것도 김문수가 숫골 보수라면서도 핵무장 한마디도 못해요. 뭐 이런 숫골 강경파가 있습니까? 그냥 호랑이로 가장한 고양이죠. 두 번째는요. 돈 살포 포퓰리즘에 대해서. 둘 다 똑같아요. 우리 스포 15조나 5+3 정책에 어디에도요, 공짜로 뭐 돈을 갖다가 살포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서민을 위한 사회 구조를 짜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죠. 둘 다요, 지금 돈 나눠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기본 사회 시스템으로 일생 주기별로 돈을 나눠주겠다고, 김문수는 애 하나 놓으면 세 차례에 걸쳐서 1억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둘이 뭐가 다릅니까? 둘 다 AI 걱정하는데 4차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15개를 보면요, 그게 무슨 반도체만 있지 4차 산업이 있습니까? 과연 4차 산업이 한국 같은 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살 그런 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AI가 허상 아니냐, 자율주행장치나 지금 4차 산업의 실체가요, 이게 도대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산출되는 효과가 있겠느냐, 공연히 일자리만 없애고 사회적으로 더 부작용이 큰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주식들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4차 산업이 여전히 둘은 다 차세대의 먹거리라고 하고, 현재 밀리고 있는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없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AI가요, 90% 서민보다 더 중요합니까? 자, 다음으로요, 부동산 아파트 정책. 사교육 정책에서 이 둘이요, 서민을 위해서 부동산과 사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자, 내수 침체의 원인이 높은 아파트 값과 높은 사교육비 아닙니까? 그런데 둘 다 비슷한 임대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교육은 거의 성역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윤석열이 사교육 쇼 하다가 얼마나 망신당하고 의사 정원 학대 때문에 사교육을 더 확대시킨 부분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부동산 개발 정책이나 임대주택 정책 이런 것을 답습하고 있고, 사교육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데 둘 다가 기득권을 위한 후보다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외노자에서요, 자, 민주당의 이재명이는 외노자 권리를 옹호하고 있고, 하나는요, 외노자를 대거 수입해서 싸게 써먹어서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수익성을 높이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어느새부턴가 외노자가 영세 공장이나 농업이나 어업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들에게 반숙련 외노자들을 데려와서 숙련 노동자를 만들어서 대기업의 저비용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걸 갖다가요, 방치하고 외노자 더 수입하자? 논래 자빠질 이야기입니다. 플랫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둘 다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 플랫폼이 없을 때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죠. 한 10년 전부터 플랫폼이 생기면서 자영업자가 본격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또요, 수많은 자들이 요즘요, 쇼츠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라이브 커머스로요, 물건을 팝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 구조를요, 왜 정비 안 합니까? 그것도 플랫폼의 문제와 똑같아요. 온라인으로 코머셜 커머스를 하는 것, 즉 상업적으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 이것도 똑같이요,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팔 때하고 같은, 아니 그것보다 훨씬 저비용 구조니까 더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되겠지요. 진보적이라는 문제인 때 모빌리티 산업, 즉 택시 부분에 있어서 그걸 4차 산업이라고 지원해가 모빌리티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택시값이 사실상 자유화돼 버리고 타다 같은 이상한 게 등장해서 지금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보수는 플랫폼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좌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시각이 없기도 둘 다 마찬가지예요. 고용은요, 둘 다 추경으로 일자리 산출한다는데 30조가 아니라 100조를 투입한들요. 추경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추경 1억이 갖고 올 일자리 부분이요,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3천만 원 효과도 미치지 못했다. 3분의 1 효과도 안 난다고 문재인 때 추경 많이 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요,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민간이 고용한다는 윤석열의 시각도 틀렸죠. 지금 민간이 고용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의 고용 창출이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국가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서 내수를 부양해야 된다. 그럼 국가가 일자리 창출한 돈은 어디서 노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요, 국가 예산 중에 불효불복한 것은 전부 올스톱. 지금 한국이 과잉 인프라잖아요. 지역 축제도 다 없애고요. 그걸 전부 일자리에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공공 건물은 못 짓게 하고 공공적인 인프라 투자도 못하게 해야 돼요. 미국 가보세요. 다리고 도로고요, 그리고 항구고 전부 낙후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돈을 지나치게 투입하지 않아요. 유럽 가보세요. 100년 전에 다니던 기차 300년 전에 건물에 공공관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건설업계와 유착이 된 공공 인프라 투자, 이 부분은 이제 과잉이다. 중단하고 그 자리에 적어도 국민 예산의 절반 정도를, 복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일자리 예산으로 만들어서 국가가요, 아까 제가 5+3 정책에 말한 것처럼 외노자를 대체하는데 근로장려금, 또 사교육을 대체하는데 공교육 내에 사교육 흡수하는 교사들 대거 채용, 그리고 보육과 요양에서 대거 공공화로 인한 돌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되어 가야 되고, 원가주택을 대거 지으면서 거기에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하는 거지, 그걸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 복지 예산을 줄이고 인프라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것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자, 그 사람들이 전부 소비를 하면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고, 사교육이나 부동산 문제, 보육이나 요양에서 비용이 줄어들면 결국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또 더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재명은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건족이죠. 대장동에서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한 것은 부동산 개발 토건전입니다. 김문수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선분양, 그리고 용적률상 똑같습니다. 이 둘이요, 신도시 만드는 거 똑같아요. 이 둘이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문제에서 다른 시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보육과 요양은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복지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아주 떨어지고, 오히려요, 요양병원이 빼먹고 또 각종 보육시설이 빼먹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한다 소리를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자들이요, 이념을 팔아서 표를 끌고 모아서 당선되면 서민을 위한 경제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돈 뿌리고요, 또 기득권 도와주고 이런 데 집중할 겁니다.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요, 저는요, 대선 때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면 영영 못한다. 지금 뭐 일부 숙골들이 저한테 일단 이재명을 막고 그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박근혜 때 안 해봤습니까? 진짜 박근혜를 열심히 도와주고요, 하랬는데 안 했습니다. 내가 윤석열이 때는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주 이제 그때부터는 배척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됐다고 김문수가 이런 사회적 정책을 할 리 만무하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재명은 찍을 수 없는 거고, 김문수가 지금 돼봤자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을 안 한다고. 그래서 국민 90% 서민을 위한 개혁을 하지 않고 가짜 이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찍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이요, 오늘 투표 날인데 잘 생각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제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갈 겁니다.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가면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